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지금 시각은요. 2020년 5월 21일에서 22일로 넘어온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날 4월 모의고사를 지금 치르고 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4월 모의고사 보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4월 모의고사를 5월에 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여러분들 수요일에 처음 학교를 가고 그리고 어제는 또 바로 시험을 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문제를 좀 빨리 풀어드리고자 이제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려고 지금 카메라를 켜고 해설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020학년도 4월 모의고사지만 우리는 5월 21일 목요일에 시행한 4월 모의고사 문제 같이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엄청 쉬워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수능에서는 당연히 만점이 1등급 컷이 될 겁니다. 그리고 6월 평가 모의고사에는 이 정도 난이도로는 절대 출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쉽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차원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1번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만 요거 좀 키워가지고 카메라를 잘 맞춰서 선생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일단은 택리지라는 책을 이중환이 쓴 택리지잖아. 그래서 여기 기억해 보시면 조선 전기 아니고 후기에 만든 책이고 택리지는 그다음 국가 주도로 만든 게 아니고 이중환 개인이 만든 거죠. 자, 그럼 일단 기억이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여기 자 지리가 좋은 곳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리가 좋은 것은 풍수지리상 명당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배산임수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경치가 빼어나고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 설명은 틀린 거죠. 그래서 경치가 빼어나고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우리가 두 자로 택리지에서 산수라고 얘기합니다. 디귿 보시면 땅이 비옥하거나 물짝 요리가 편리한 곳이다. 여기 보니까 생리라는 말이 나오네. 자, 그래서 여기서 생리라는 말은 자 생업에 유리한 땅 이런 뜻이죠. 생업에 유리한 곳이 사람 살기 좋다 이런 뜻이죠. 그럼 조선시대 때 생업은 땅이 비옥하거나 요거 농업을 설명하는 거고 물짝 요리가 편리한 곳이라는 건 상업에 유리한 곳을 설명한 거죠. 그러면 농업과 상업 등 생업에 유리한 곳이라는 게 디귿이 맞는 거고 그다음 리을에 풍속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온순하며 순박한 곳이다. 여기서는 인심을 설명하는 게 맞으니까 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지도에 표현할 변화가 현실화될 때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추론을 옳은 거. 자, 냉대림 분포의 예상 변화래요. 자, 현재는 이렇게나 분포하는데 자, 4도 정도 올라가면 냉대림 분포가 줄어든다 이 얘기지. 그러면 자 기온이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했지만 예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자 지구온난화 관련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봄꽃의 개화 시기는 빨라질 것이다. 바로 1번이 정답이죠. 자, 따뜻해지면 당연히 벚꽃 개나리 빨리 피잖아. 맞지?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나머지니까 다 틀렸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쉬운 건 바로바로 넘어갈게.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다음 글의 가나 소매업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백화점, 무점포 소매업체 중에 고르랍니다. 글을 읽어볼게요. 직장인 A씨는 그동안 도심이나 부도심에 주로 입지한 건 백화점, 무점포 중에 당연히 가가 백화점이죠. 백화점. 자, 그런데 최근에는 나에서 구매한대. 그러면 나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거니까 무점포 소매업이 되겠죠. 자, 뒤에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럼 바로 선택지로 갈게. 자, 기억에 가는 백화점은 무점포보다 상업재 수가 많다. 당연히 무점포가 많아야죠. 자,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에 가는 나보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대면 접촉 빈도가 높다. 자, 무점포는 대면 접촉을 하지 않잖아. 당연히 가가 높은 거지. 그래서 니은이 맞고. 그다음에 디귿에 나는 가보다 사업체당 매출액이 적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백화점이 많고 무점포 소매업체가 적은 거지? 자, 그러면 디귿이 맞는 거고요. 적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리을에 나는 가보다 입지의 공간적 제약이 크다. 무점포 소매업체는 따로 입지의 제약이 거의 없는 거잖아. 따로 가게를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백화점은 꼭 도심이나 부도심 같이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에 입지해야 되니까 당연히 백화점이 공간적 제약이 큰 거죠. 그러면 리을이 틀렸고 답은 3번이 되죠. 자, 그럼 4번 갑니다. 다음 자료는 가나 지역을 지도에 A시에서 고른 것은 자 농구팀인데 여름방학 전지훈련지로 해발 고도가 높은 데 갔대. 그리고 여름에도 선을 하대요. 그러면 A, B, C 중에 해발 고도가 높고 여름이 시원한 고위 평탄면에 위치한 곳은 여기서 A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일단 A, A는 여기서 태백입니다. 태백인 거 몰라도 우리 태백산맥의 서사면 쪽에 고위 평탄면이 나타난다는 거 우리 다 아니까 A를 고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볼게. 우리 학교 축구팀은 겨울방학 전지훈련지로 어디를 선정했는데 이유는 한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하대. 최하늘 기온이 1.8도나 되니까 0도 이상인 이 중에서 남해안으로 가야죠. 그래서 답은 C니까 2번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C는 남해도 남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B는 안동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2번. 자, 두 번째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흑백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가짜 시험지에는 인쇄가 깔끔하게 되어 있을 거니까 잘 봐주세요. 자, 먼저 가하고 나 중에 나가 주변이 평지를 그려놨으니까 나가 자유공유하천. 그 다음에 가는 산지 이렇게 깊게 골짜기를 파면서 흐르니까 가가 감익공유하천. 누가 상류야? 당연히 산지인 감익공유하천이 상류. 평지인 자유공유하천이 하류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볼게. 자, 가의 하천은 나의 하천보다 하상의 해발 고도가 높다. 더 상류에 있으니까 가가 더 높은 게 맞지? 자,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나의 하천은 가의 하천보다 평균 유량이 적대. 유량은 하류로 갈수록 많은 거잖아.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적다가 아니고 많다가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자 AB 구간의 하천 바닥 단면은 대략 요 모양이래요. 그러면 A하고 B 중에 A가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공경면이 되고 공경면 그 다음에 B가 물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보호면이죠. 그럼 공경면 쪽이 항상 급경사가 나타나면서 수심이 깊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보호면 쪽이 수심도 얕고 완경사면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A에서 B 구간이 자 A가 수심이 깊고 B가 수심이 얕은 요 단면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C지형은 둥근 모양의 자갈이 발견된대. 그럼 C가 감익공유하천이 돌아가는 안쪽에 계단 모양의 평탄면이니까 C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하안 당구라고 부르죠. 그럼 하안 당구는 과거에 물이 흘렀던 곳이니 당연히 둥근 자갈이 발견되죠. 자, 4번 맞고. 그 다음에 자 D 지형은 주로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대. 그럼 D는 자유공유하천이 범람에서 만들어진 자유공유하천 주변의 평지니까 D를 우리가 범람원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범람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게 맞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볼게요. 6번은 있죠. 그냥 이거는 국어 능력이에요. 국어 능력.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읽어볼게. 자, 소설 머시기 우산에는 도심의 전문 상가에서 50여 년 동안 상점을 임대하여 전자기기 수리점을 운영하는 노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노인은 자신이 상점을 운영하는 지역이 자,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정비될 계획이라는 기사를 접했대.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어 오가는 사람이 늘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 자 여기서 자 건물 주인들이 월세를 크게 올려받아 기역이 나타날 것이라고 걱정한대요.
자, 그러면 이 기억에 들어갈 게 뭐냐? 여기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은 알면 좋은 거고 몰라도 이거 풀 수 있는 거야. 자, 건물 주인들이 월세를 크게 올려받으면, 자, 1번 봐.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나? 아닌 거지. 자, 그다음에 자, 도시 외곽으로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팽창되나? 월세 올리면 아닌 거고요. 자, 3번에 월세 올린다고 청장년층 인구가 유출됩니까? 이거 아니지. 그다음에 4번에 자, 월세를 크게 올리면 영세 상인이나 원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릴 수 있겠죠. 그 월세를 감당할 수 없으면 월세가 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지?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에 1위 도시의 인구 규모가 2위 도시의 인구의 2배 이상이 되는 이 현상 우리 뭐라 그럽니까? 종주도시화라고 하죠. 요 용어는 알아야 돼. 종주도시화 현상. 자, 그래서 5번도 틀린 거니까 답은 4번. 그래서 여기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정확한 개념을 좀 알면 뭐 도움이 되겠는데 그걸 굳이 모르더라도 앞에 내용을 글의 맥락을 잘 이해하면 요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국어 능력 테스트 문제였고요, 사실. 자, 그다음 7번 갈게. 다음 자료는 영남권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A씨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골라라. 자, 영남권에 일단 공업 도시들을 볼게. 먼저 여기가 거제도지. 거제도 하면 조선이잖아. 그럼 조선에 해당되는 게 기타 운송 장비죠. 그럼 A는 일단 기타 운송 장비. 기타 운송 장비라는 건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 장비니까 대부분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포항 볼게. 포항. 자, 여기가 포항이니까 포항에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B가 포항하면 제철이니까 제철에 해당되는 게 1차 금속이죠. 그럼 답은 나왔어. 3번이고요. 마지막 요 도시로 확인해 볼게. 이 도시가 좀 울산이고 울산 좀 조선하고 그다음에 C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자동차는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울산은 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정유 뭐 이런 공업들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거제 포항 가지고 기타 운송 장비 1차 금속 찾아주면 답은 쉽게 나오는 거죠. 자, 다음 8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곳이래. 가가. 그러면 가는 어디가 되겠어? 김제지. 김제. 그럼 김제를 지도에서 찾으면 여기서 A죠. A. 그다음 두 번째, 자, 녹차하면 보성이잖아.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게 보성. 보성은 남해안에 E가 되겠죠. E가 보성. 자, 그다음 대나무 하면 담양이잖아. 담양은 여기서 C지. 그러면 정답은 A, E, C. 답은 2번이죠. 그럼 나머지 두 군데를 볼게. 자, B는 굴비의 고장, 영광이고요. 굴비와 원자력 발전소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D는 땅끝마을 해남이죠. 자, 이렇게 나머지 두 지역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다음 9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밑줄 친 이 지역에 대한 오늘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자, 여기 보면은 종류석, 석순, 석주가 있는 기반하기 놓으면 형성된 동굴이잖아. 그러면 이 고시굴이란 건 석회 동굴이죠. 그럼 이 지역의 기반함은 석회암이라는 거지. 그럼 석회암이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자, 먼저 기억의 시멘트 공업. 당연하지. 자, 시멘트는 원료가 석회암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에 기반암이 용식되어 형성되는 돌린해가 나타난다. 돌린해는 석회암이 빗물에 녹아서 용식 작용을 받아서 움푹 파진 지형이잖아. 그러니까 니은이 맞으니까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 디귿에 기반암이 풍화된 검은색 토양이 분포한다는데 자, 이 지역의 토양은 붉은색 토양이죠. 붉은색 토양. 그래서 이 토양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테라로사 이렇게 부르죠. 테라로사. 그러니까 검정색이 아니고. 그다음에 리을에 용암의 냉각 수축으로 형성된 주상절리 제주도 가야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디귿 리을은 어디에 관한 설명이냐면 둘 다 제주도에 대한 설명이지. 그래서 제주도는 현무암이 풍화된 검은색 토양이 나타나는 거니까 디귿 리을은 지금 제주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9번까지 우리 빠르게 풀어봤고 자, 그럼 10번 볼게요. 자, 종이를 가지고 와서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도 되게 쉬워. 자, 두 발전 양식에 대한 대화 장면이고 가나에 해당되는 발전 양식을 고르래요. 자, 가를 보니까 적은 연료로 많은 양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니 이 가에 해당되는 것은 원자력 발전이 되겠죠. 원자력. 가는 원자력. 자, 다음에 나는 자 가보다 나의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유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그랬네. 자,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다는 건 이거는 나는 지금 화력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화력. 수력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답은 원자력, 화력 하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1번으로 갈게. 자, 표에 AC 작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조금만 올려서 할게요. 자, 쌀, 보리, 채소 중에 고르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 오늘날 우리가 가장 소비를 안 하는 건 보리지 보리. 그렇지? 그래서 B를 보시면 과거에는 조금 소비하다가 지금은 거의 엄청나게 떨어진 B가 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쌀하고 채소를 고르는데 자, 여기서 과실이나 육류가 소비량이 쭉 증가한 거 보이죠? 그러면 과실, 육류처럼 소득이 올라가면 곡물보다 나머지 작물들을 소비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 그래서 C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C가 채소류가 되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A가 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곡물의 소비 비중은 소비량은 줄어들고 나머지 상품 작물의 소비 비중은 늘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 볼게. 자, 쌀은 주로 논에서 재배한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에 A는 B보다 작물의 자급률이 높다. 자, 보리보다 쌀이 당연히 자급률이 높은 거죠. 쌀이 우리나라 농가의 자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디귿 리을도 확인해 볼게. 자, B는 C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하는 게 아니고 보리는 쌀의 그루가리니까 A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돼야지. D가 틀렸고. 다음 리을에 자, C는 A보다 시설 재배 비중이 낮다. 자, 시설 재배는 채소가 주로 시설 재배를 하는 거죠. 쌀은 쌀 농사 짓는데 비닐하우스 치는 거 못 봤지. 그래서 예, 틀렸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그래프의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라. 자, 먼저 A, B, C가 정확한 지명을 모르더라도 이 지역의 인구적인 특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있어요. 자, 먼저 A는 강원도의 접경 지역이니까 A는 강원도의 접경 지역이니까 젊은 남성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성비가 높겠지. 그래서 다를 일단 A로 잡아요. 성비가 높기 때문에. B, C를 보면 B가 수도권의 위성도시고 C는 좀 농촌의 성격이 강할 거잖아. 맞지? 그러면 자, 여기서 결혼 이민자 비중 같은 걸로 골라내면 되겠네. 그래서 농촌으로 갈수록 결혼 이민자 비중이 높죠. 왜냐하면 결혼 정년기 때 남녀 성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니까 나를 C로 골라주시면 지금 B가 남으니까 답은 B, C, A.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 수도권의 위성도시가 자 30대, 40대 젊은 부부가 많다 보니까 유소년층 비율이 좀 높죠.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가 좀 높다는 걸 가지고 B를 먼저 찾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성비로 이거 세 개 다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농촌이 성비가 제일 낮은 게 맞잖아, 맞지? 전체 성비는. 왜냐하면 인구가 고령화된 지역은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성비가 낮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 성비 하나만 갖고도 깔끔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우리 확인하는 차원에서 A, B, C가 어떤 곳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A는 강원도 접경 지역에 위치한 화천이라는 곳입니다. 화천. B는 우리 수도권 위성도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용인이죠. 그다음에 C는 지리산 밑에 있는 전라남도 구례라는 곳입니다. 자, 그다음 13번 갈게요. 자, 해안지형 관련 문제고 지형도의 해안지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A가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나는 해안가에 절벽이 있어요 하는 표시죠. 그러니까 A는 해시계. BC는 점점점점이 찍혀 있는데 BC는 둘 다 그래서 퇴적 지형이고 B는 바다 쪽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갯벌. C는 육지 쪽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사빈입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 자, 기억에 해시계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이면 퇴적이 활발하니까 집중되는 곳이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서 침식이 잘 되니까 침식 지형인 해시계가 발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니은에 B는 자,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맞는 거지? 개뻘. 그다음에 C는 조류의 퇴적 작용이 형성되었다. C가 사빈이면 조류의 퇴적 작용이 되면 안 되고 파랑이나 연안유의 퇴적 작용을 받은 거죠. 조류의 퇴적 작용을 받은 것은 갯벌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디귿이 틀렸습니다. 그다음 리을에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를 비교했는데 자, C는 갯벌인 C는 사빈이지. 그러니까 모래가 되고 B가 갯벌이니까 진흙이 되죠. 그럼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모래가 크니까 리을이 맞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다음 14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는 어느 공업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시기의 신문 기사이다. 이 공업에 대한 설명. 자, 먼저 79년에 나온 걸 보니까 이 공업을 60년대에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하여 급성장을 시켰대요. 그리고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2020년에 보니까 자, 이 공업이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80년대부터 생산 공장에 해외로 이전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대. 그럼 이거 노동집약적 산업이잖아. 맞지? 그다음에 땀흡수 통기성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니 섬유공업에 대한 설명을 지금 기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섬유공업과 관련된 지문을 찾아보면 선택지를 찾아보면 답이 5번이죠.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노동집약적 공업이다. 그래서 노동비가 상승하면서 국내에서는 이 섬유 공장들이 해외로 많이 이전하게 됐죠. 왜냐하면 노동비가 싼 동남아시아나 중국 같은 데로 공장을 많이 이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 1, 2, 3, 4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선택지에 해당되는 공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 계열화된 공정이 필요한 집적지향 공업이다 하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자동차, 조선, 석유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집적지향형 공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종합조립공업은 우리가 2개가 있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조립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 3번에 원료 해외 의존도가 높아 해안에 주로 입지하는 것. 해외 의존도가 높아 해안에 주로 입지하는 것은 제철공업, 정유공업. 이렇게 2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4번에 원료산지에 입지하는 원료지향형 공업하면 우리 강원도에 주로 입지하는 시멘트 공업이 있지. 아이고, 이렇게 시멘트라고 썼어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15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용도별 전력 사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여기 표시된 세 지역이 어떤 곳인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 자, 먼저 여기가 성남이지. 베드타운 성격이 강한 성남이고, 그다음에 요렇게 2군데를 하나 묶어서 한 도시인데 여기가 안산이죠. 안산은 공업 기능이 좀 강한 도시고, 그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여기가 임금님쌀에 여주죠. 세 지역 중에서는 가장 농촌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 그러면 용도별 전력 사용량에서 여기 A가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공업이 가장 발달된 도시니까 A가 안산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B는 자, 주택용으로 사용을 가장 많이 하네. 나머지 지역보다. 그러면 B가 인구가 많은 성남이 되는 거고. 성남. 그다음 C는 농사로 좀 사용하니까 임금님쌀에 여주를 고르시면 되지. 그래서 A 안산, B 성남, C 여주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럼 1번에 자, A는 C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당연히 여주가 인구 밀도가 낮아야죠. A가 더 높아야 되니까 1번 틀렸고. A는 안산이고, 그 다음에 B는 A보다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자,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안산이 가장 높아야죠. A가 틀렸고. 그 다음 3번에 B는 성남은 여주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가 많다. 당연히 성남이 서울 가까이 있는 베드타운이니까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가 많겠죠. 네, 답은 3번. 그럼 4번에 C는 A보다 총경지 면적이 좁다. 자, 여주가 당연히 안산보다는 경지 면적이 넓어야지. 이렇게 돼야지. 총경지 면적은 자, 틀렸고. 그 다음 5번에 C는 B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당연히 서울과 가까운 B, 성남에서 더 높아야 돼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15문제 풀었고, 자, 남은 5문제, 4페이지에 5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가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라. 자, 일단 여기 지금 바닷가의 해안 지형들 설명하니까 일단 A, C, D는 아니지. 이게 강원도 지도니까 B 아니면 이거 골라야 돼.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정동진역 해안당구, 그다음 경포대 해수욕장이라고 나오니까 정동진과 경포 해수욕장이 있는 곳은 강릉이지? 강릉? 그러면 여기서 강릉이 E니까 답은 5번이죠. 나머지 지역도 확인해 볼게요. 자, A가 철원, 용암대지가 있는 철원. 자, C는 춘천, 침식분지가 있는 춘천이죠. 그 다음에 D는 원주,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있는 원주가 됐고, 그 다음에 B는 고성, E가 강릉입니다. 그래서 답은 강릉의 5번. 자, 1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서 요거 읽어보면 독도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죠. 울릉도에서 직선거리 얼마, 일본 새끼들아 닥쳐, 뭐 이런 내용들 좋아했지. 자, 그래서 답은 여기 천연보호구역에 지정돼 있다. 3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것들 확인해 볼게. 자, 1번에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 마라도지. 자, 그다음 2번 카이데라 분지, 나리 분지가 있는 섬은 울릉도. 자, 4번에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된 곳 이어도죠. 이어도. 그리고 5번에서 틀린 건 직선기선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독도는 통상기선에서 12일로 영해를 설정하죠.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자, 그다음 18번은 자, 충청권의 지역을 두 지역씩 묶어서 낸 그 지역성을 묻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A를 볼게. 자, A가 자, 왼쪽의 지역이 서산, 오른쪽이 당진이죠. 그래서 서산은 석유화학, 당진은 제철공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둘 다 중화공업이 발달해 있다. 맞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하고 D 중에 자, B는 아산이고요. 그러니까 B, B랑 C 중에 자, 일단은 B 두 지역 중에 왼쪽이 아산. 아이고 새벽으로 가다 보니까 쌤이 정신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 천안, 이렇게 두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산 천안은 공통적으로 발달한 산업은 전자산업이고요. 두 도시 다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두 지역은 교통이 편리한 곳이죠.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니까 2번 맞고, 그 다음에 C를 볼게. 자, C는 충청북도로 넘어간 두 지역이죠. 그래서 왼쪽은 진천, 오른쪽은 음성. 그래서 진천 음성은 자, 우리 수능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들이 여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이전시켜서 만드는 도시,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죠. 자,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D에 왼쪽 오른쪽 두 지역이 있는데 왼쪽은 제천, 충청북도 제천, 오른쪽은 단양인데 두 지역이 강원도 남부 지역하고, 강원도 남부 지역이 이렇게 넘어가면 있으니까 강원도 남부 지역하고 기반함이 똑같아. 여기가 석회암 지역이니까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되어 있다. 자, 4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E에 위에 지역, 아래 지역이 있는데, 자, 위에 지역은 지금 공주고 아래에 있는 지역은 부여예요. 공주 부여하면 백제 옛날 수도였잖아. 새로운 도청 소재지, 그러니까 충남 도청 소재지가 부여공주에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충청남도에 새로운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을 쌤이 B급을 쳐볼게. 요 두 지역이잖아. 요 지역하고 요 지역 사이에 내포 신도시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쌤이 표시한 두 지역 중에 왼쪽의 지역이 홍성, 쪽이 예산. 그래서 홍성 예산 사이에 내포 신도시라는 충남도청 이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새로운 도청 소재지와 관련된 곳은 요 지역이다. 알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와 관련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은 이거죠. 부여하고 공주는 자, 백제 유적지들이 많잖아. 백제 관련 유적지들이 많잖아. 근데 이 유적지 중 몇 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유산 아니면 유적지 관련된 걸 좀 탐구를 했어야죠. 이는. 그래서 답은 틀린 게 5번입니다. 자, 19번 갑니다.
다음 글에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자, 북한의 경제 특구 중에 하나라니까 우리 북한의 경제 특구 4개가 있었죠. 나진선봉, 신의주는 저기 중국하고 중국 러시아 쪽 경계에 위치한 두 지역이고, 그다음에 금강산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이렇게까지 하면 4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A는 자 요거 읽어볼게. A씨는 2006년에 북한의 어디 관광지구에서 관광 안내원으로 근무했다. 강원도 고성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다. 강원도에서 넘어가면 있는 데니까 기억이 금강산이 되겠지. 금강산 뭐 12,000보 뭐 이런 힌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B씨는 2015년에 북한의 어느 공업지구에 영양사로 근무했다. 서울에서 가깝다니까 요 니은은 개성이지. 개성.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기역은 관서지방. 관서지방은 평안도잖아.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그래서 관서지방은 평양, 남포 뭐 이런 곳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2번에 주요 관광자원은 화산지형이다. 자, 금강산 화산 아니지. 화산지형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돌산. 화강암 산지인 돌산이 주요 관광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에 니은은 북한 최초의 개방지역 아니고, 북한 최초의 개방지역은 어디입니까? 나진선봉이죠. 자, 다음 4번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공업지구이다. 이게 정답이지?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5번에 기역 니은은 모두 남한과의 교류가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둘 다 중단됐죠. 자, 답은 4번.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그나마 20문제 중에 가장 수능다운 문제가 20번입니다. 자, 20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4지역의 기후자료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기온에서 가나다라 4개가 있고, 강수에서 또 A, B, C, D 4개가 있으니까 기온, 강수를 각각 지도에 표시된 4지점에 다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먼저 기온을 연결시켜 볼게요. 먼저 라가 최하의 기온이 지금 6도가 넘어. 그러면 가장 따뜻한 곳이니까 제주도의 서귀포 여기가 되겠지. 일단 나 찾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나하고 다가 0도 이상인데, 그러면 0도 이상인 곳이 우리 남해안과 울릉도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나하고 다 중에 얘네 둘이 나와야 되니까 자동으로 내륙에 위치한 가가 연교차가 제일 큰 곳이 되니까 여기가 가야 맞지? 여기가 가. 그럼 나 다를 찾는데, 자, 다가 상대적으로 연교차가 작잖아요. 그럼 연교차가 작은 곳이 상대적으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름에 조금 더 시원한 곳이 연교차가 작겠지. 그래서 울릉도가 다가 되고, 그 다음 여기 찍혀있는 여기가 나가 되면 되지. 목포. 자, 그럼 가나다라 일단 다 있고, A, B, C, D 해볼게. 자, 여기서 거의 2000mm 가까이는 완전 엄청난 다우지가 하나 있죠. 이게 서귀포지. 그래서 쌤이 쌤이 수업할 때 넘사벽 다우지라고 얘기한 곳들 있잖아. 그 중에 서귀포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D를 고르고, 그 다음에 A, B, C 중에 요거 겨울 강수량이 너무 많아. C가 울릉도가 되면 되겠네. C는 울릉도 연결. A, B 중에 A가 절대 강수량이 가장 적으니까, 자, A가 소우지에 해당되는 영남 내륙 지역 고르시면 되고, 남는 B를 목포랑 연결하십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볼게. 자, 가는 C래. 가는 A잖아. 나는 뭐야? 나는 B죠. 자,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에 다는 라보다 겨울 강수량이 적대. 겨울 강수량은 당연히 울릉도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돼야지. 틀렸고. 그 다음 3번에 A는 C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A하고 C 중에 내륙에 위치한 A가 더 연교차가 크죠? 아니면 여기서 확인해도 돼. 가가 A고 다가 C니까 연교차 누가 커? A가 크지 맞지. 가가 더 크니까. 그럼 답은 3번이죠. 그럼 4번에 B는 C보다 최나늘 평균 기온이 낮다. B 목포, 그다음에 C는 울릉도. 최나늘 평균 기온은 북쪽에 있으면서 해안에 위치한 울릉도가 더 낮아야 되고 목포가 더 높아야지. 자, 4번 틀렸고요. 그 다음 5번에 B는 D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D가 더 저위도에 위치하지. 그래서 B는 D보다 고위도에 위치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20문제 푸는데 쌤이 그래도 설명을 너무 생략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문제 푸는데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수능 문제나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같으면 최소한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도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풀어주면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나 그래프 분석하는 것들, 아니면 이걸 어떻게 변형해서 나올 수 있는가까지 설명하다 보면 수능 문제나 평가원 문제 같으면 초점 맞춰봐. 자, 카메라야. 자, 죄송해요. 말하다가 카메라가 자꾸 초점이 왔다 갔다 해서. 자, 그래서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현저히 좀 낮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개념을 공부했으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적어도 45점 이상은 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쳤다고 여러분들 내 실력을 너무 자만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평가가 되는 건 이제 다음 달에 6월 모의 평가니까 그때까지 다시 개념을 철저하게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4월 모의고사 수능 문제 같이 푸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고 우리 또 현장에서 또 찾아뵐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